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출생인구와 결혼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결혼은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물었을 때 남녀 간의 생각이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해마다 3월이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수가 전달보다 배 이상 늘고 국민 10명 중 1명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증상은 개인 위생 관리와 면역력 키우기가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녹차와 딸기가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고용노동부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임신 여성들이 신청하면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하루 6시간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성이 신청하면 사업주는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하며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14년 9월 도입됐습니다.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출생인구와 결혼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39,500명으로 1년 전보다 2,400명, 5.7% 감소했습니다. 1월 출생아 통계로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1월 혼인 건수는 23,900건으로 1년 전보다 4,500건이 줄어 15.8% 감소했는데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혼인 건수는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1.3%, 5.4%, 0.9%씩 줄어 3년 동안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혼은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물었을 때 남녀 간의 생각이 명확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취업 포털에서는 직장인 1,40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남성의 75.9%가 결혼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여성의 71.8%는 방해가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심리적인 안정,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서 아내의 내조 등을 들었습니다. 여성은 가사 및 육아 부담, 경력 단절 가능성, 직장에서 기혼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자녀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 하반기에 마련됩니다. 가사재판에서 아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인천 11살 딸 학대 사건과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미라 상태의 여중생 시신의 원형이 사망 사건까지 범행 발생 장소와 동기, 내용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부모의 학대에서 비극이 시작됐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지금 심경 어떠십니까? 아는 사람인 거 인정하십니까? 잠시만요. 이처럼 죽음의 문턱에 내몰릴 만큼 부모의 가혹한 학대에도 아이들은 친권의 덫에 갇혀 쉽사리 탈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는 25년 만에 현행 가사소송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법조인과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개정위원회가 오는 9월까지 강화된 법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아동학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었던 학대 부모의 친권 상실을 피해 자녀가 직접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가사재판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법원이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또 이혼한 부모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의 면접 교섭을 제한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할 경우 해당 부모를 감치하는 등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친모의 학대 끝에 숨져 야산에 안매장됐지만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해 공분을 사고 있는 4살 안모양 사건도, 약수를 부은 것도 모자라 영하의 날씨에 찬물을 뒤집어 씌우고 욕실에 버려둬 숨지게 한 6살 원영이 사건도 참극의 배경은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가정해체로 인한 양육 환경의 급변이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던 셈. 이 같은 일이 잇따르자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5월부터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 등의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점과 학대를 저지르면 양육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모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혼 절차 진행은 즉시 정지되고 이혼 사유에 배우자 한쪽에 폭력이 있을 때는 자녀의 학대 여부를 더욱 꼼꼼히 파악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이 같은 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상파 드라마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한부모 가정. 여성가족부가 전국 한부모 가족 2,55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은 양육하는 아동에 대한 친권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자녀 명의 통장 개설과 병원 치료 결정, 여권 신청 등의 제약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의 78%가 양육비를 받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상황. 양육비 청구 소송은 3년 전 4.6%에서 6.7%로 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소송을 대신 진행해주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도를 1년 전부터 시행해 38억여 원의 양육비를 받아주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부모 사유로는 이혼이 77%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61%를 차지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190만 원으로 3년 전보다 10%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 소득을 고려한 상대적인 수준은 3년 전과 비슷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해 한부모 가족의 87.4%가 근로활동 중으로 나타나 경제활동 인구 전체 고용률 60%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임시 근로자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저소득의 고된 일을 하는 가구가 많았습니다. 초고령 사회, 인구 절벽, 모두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문제를 대변하는 말들입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올해는 노인 수가 유소년 수를 넘어서고 오는 2040년이면 우리 국민 절반이 52세를 넘을 전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1990년만 해도 1% 선이던 것이 지난해 0.38%까지 떨어졌는데 해마다 줄어 2031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 연령 구조 측면에서는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1990년에는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65세 이상 인구의 5배였는데 올해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앞지르고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2배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들을 연령 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인 나이도 2000년 31살에서 재작년 40살을 넘었고 2040년에는 52.6세까지 높아집니다. 이러다 보니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노령 인구는 지난해 17.9명에서 2030년 38.6명으로 2060년에는 80.6명이 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추산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1990년 연 40만 건이던 결혼은 재작년 30만 건 선으로 떨어졌고 첫 결혼 나이는 남자 32.4세, 여성은 29.8세로 상승했습니다. 출산이 줄다 보니 초등학교 교원 1명당 학생 수는 2000년만 해도 29명 선이었는데 지난해는 14.9명, 절반까지 줄었습니다. 점점 늙어가며 인구 절벽 앞으로 떠밀리는 한국, 추락을 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초 전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인천 어린이집 CCTV 영상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실내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의무화됐습니다. 문제는 영유아 보육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의 경우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로 분류돼 CCTV 설치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결과 전체 유치원 94%에 CCTV가 설치된 상황. 하지만 정작 유치원 교실 안에 설치한 비율은 여전히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교육부는 수요조사를 거쳐 새로 설치되는 CCTV 한 대당 20만 원을 특별 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실 내 CCTV 설치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는 데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과 제주교육청이 교육부 수요조사를 거부했던 만큼 올해도 일부 지역의 반발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8월 결혼 32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방송인 서세원, 서정희 부부. 이혼 전 서정희 씨는 32년 결혼 생활이 포로 생활과도 같았지만 자녀들 때문에 함께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가정 불화가 있어도 참고 살던 노년의 부부들이 20년 넘는 결혼 생활을 접고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문을 두드려 이혼 상담을 한 60에서 80대 노인은 1,1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2004년에 비해 4.5배나 증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비교적 젊은 60대뿐 아니라 70대와 80대의 변화입니다. 2004년 70대 26명, 80대 9명만이 이혼 상담을 받았지만 2014년에는 70대 325명, 80대 37명으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상담은 실제 이혼으로도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황혼 이혼은 1990년 2,300여 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3만 3천여 건 이상으로 무려 14배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이혼한 11만 5천여 쌍 가운데 20년 차 이상 부부는 3만 3천여 쌍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의식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가치관이 크게 변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또 사회 전체적으로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완화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에 잘 걸리는데 이때 축농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환자 셋 중 1명은 9살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평소 심한 코막힘, 가래,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증상으로 힘들어했던 아이입니다. 감기 합병증으로 생긴 축농증 때문입니다. 근데 애답지 않게 코를 막 이렇게 한다거나 좀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수술 한번 딱 하고 나니까 애가 코로 이렇게 숨 쉬는 거였어. 축농증은 얼굴 뼛속 빈 공간인 부비동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부비동염이라고도 합니다. 축농증은 감기 합병증으로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어린이는 어른보다 감기에 더 잘 걸리는 데다 부비동의 입구가 좁아 코의 점막이 조금만 부어도 더 좁아져 축농증 발생 위험이 큽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귀와 코, 목이 연결되어 있는 특성상 여러 합병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염증성 분비물이 코 안에 가득 차고 코가 막혀서 중이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코가래가 목 뒤로 넘어가면서 만성 기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후각저하도 올 수 있고 아주 드물지만 심한 경우에는 염증이 안구나 뇌 쪽으로도 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축농증은 초기에 적절히 약물 치료하면 대부분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코막힘, 콧물과 같은 코감기 증상이 오래 간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6명 가운데 1명은 고혈압이나 당뇨를 겪고 있었습니다. 병의원을 찾아 진료받은 고혈압 환자 수는 721만 명, 당뇨 환자는 254만 명. 고혈압과 당뇨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방치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쉬워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고혈압의 경우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혈압 강화제 등을 꾸준히 처방받았습니다. 다만 30세에서 35세 미만 젊은 층에서 처방받은 비율은 63%에 불과했습니다. 당뇨 역시 전체 환자의 93%가 꾸준히 병의원을 찾았지만 합병증 조기 발견을 위해 검사받는 환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강화 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73%,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같은 합병증 발병을 알 수 있는 안전검사 시행률은 37%로 낮았습니다. 고혈압은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심뇌혈관 질환에 걸리거나 이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50% 떨어지며 당뇨도 혈당과 합병증 관리로 시력 상실과 같은 위험을 40에서 60% 줄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약 복용과 합병증 검사가 중요한 까닭입니다.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고혈압이나 당뇨는 동네 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데 전체 의원 2만 9천여 곳 중에서 고혈압을 잘 보는 것으로 평가받은 의원은 4,600여 곳, 당뇨는 2,600여 곳. 해당 의원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몸이 아플 때입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의사에게 아픈 부위를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Bình thường thì tôi cũng không biết tiếng Hàn nhiều nên khi đến bệnh viện tôi nhiều khi đau tôi không dám đến bệnh viện. 환자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알기 어려운 게 제일 병원뿐만 아닙니다. 고용안전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할 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산 지역 결혼 이주 여성들이 모국어를 활용해 난감한 처지의 외국인들을 돕겠다며 통번역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주 여성 중심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10개 국가의 이주 여성 50여 명이 부산과 경남을 오가며 통번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 통번역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통역 무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지원 받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일단 돈을 벌어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이주민한테 도와줍시다. 그렇게. 협동조합은 결혼 이주민들을 통번역 전문가로 양성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인터넷에 올라온 재밌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립 시간입니다. 어떤 재밌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남자의 손 안에 든 간식, 당근을 보고 다가온 알파카. 그런데 남자가 손을 펴자 감쪽같이 사라진 모습에 당황합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의 알파카들은 당근의 행방을 찾느라 두리번거리는데요. 핀란드의 한 괴짜 마술사가 손안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마술을 알파카들 앞에서 선보이고 이들의 반응을 촬영했습니다. 마술사의 발밑을 찾아보거나 진짜 당근을 보고도 자리를 떠나버리는 알파카. 신기한 마술에 속아 넘어간 순진한 알파카들의 각양각색 반응이 귀엽네요. 폭설이 내린 미국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동물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눈을 보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자이언트 판다 텐텐. 춥지도 않은지 그대로 눈 위에 드러누워 대굴대굴 구르며 아이처럼 눈놀이를 즐기는데요. 차가운 눈을 연신 몸으로 뿌려대며 냉찜질도 즐기는 듯한 판다. 혹한을 만끽하는 그 모습이 마치 한 마리의 북극곰을 연상시키네요. 캐나다 퀘벡주의 한 사파리 공원으로 차를 몰고 들어온 가족. 호기심 많은 술록이 열린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반갑게 인사하는데요. 책으로만 보던 썰매를 끄는 술록을 직접 보고 흥분한 꼬마. 아빠는 그런 아이에게 당근을 주며 기다려보라고 하자 순간 배고픈 술록이 나타나 꼬마의 손에 쥐어진 간식을 덥석 집어먹습니다. 눈앞에서 마주한 거대한 술록의 모습에 놀라긴커녕 환하게 웃는 깜찍한 아이. 이 특별한 만남이 즐겁기만 한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신상인입니다. 오늘은 영유아기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발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발전보다는 최근 10여 년에 급속한 팽창과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수많은 서러움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의 추세에 따라 누리과정을 도입해 놓고도 누리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유아교육 또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설립되고 운영돼야 합니다. 국가가 관심을 갖지 못한 세월 동안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이끌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법인 유치원은 전체 10%도 안 되며 대부분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같은 연령의 유아들에 대한 특수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일반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면에서 차별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국가가 유아교육을 관리 지원하고 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OECD 회원국의 유치원 취원율을 보면 공립 68.6%, 사립 3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공립 20.7%, 사립 79.3%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히 사립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이미 100여 년이 넘었고 공립유치원이 설립 운영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공립유치원은 학교 체제로서의 유치원이 나아갈 길과 공적인 기관으로서 유아교육의 센터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는 교육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정부는 지원 체제를 확실히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또 2013년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밝힌 유아 공교육화의 체제 확립을 한층 강화하여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또 하나의 역사를 창출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교육 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도모하며 학교 체제로서의 유치원이 나아갈 길과 공적인 기관으로서 유아교육의 센터 역할을 해내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행복을 얻는 일은 의외로 쉽습니다. 행복은 늘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놓치거나 지나칩니다. 행복을 위해 행운부터 찾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행복이 곁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행운을 찾느라 고생을 하지 않아도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보다 많은 유아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복한 유아로 성장하게 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교사들에게도 유아교육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삶을 성취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공교육 체제 안에서 내 자녀를 보다 행복하게 교육받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며 유치원과 협력하여 자녀들의 행복하고 귀중한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 육아의 모든 것 2016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이 열립니다. 기간은 4월 7일부터 10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세택 전시장입니다. 자세한 박람회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가족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가 열립니다. 기간은 3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대학로 소리아트홀 1관입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맘때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울고 또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며 떼쓰는 아이와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이전과는 다른 생활 패턴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아이가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면서 자연스레 극복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